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이제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취직한 우혁이와 수정이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 면접 아닌 면접을 봤고요.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 그리고 회사 이제 신기술 쪽 AI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려는, 요새 업무 자동화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무 자동화 부분들을 직접 업무 자동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기술 검토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현재는 기술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출근을 일주일 했고,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잘해 주신대요. 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스타일로 이제 했고, 너무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은 괜찮은 연봉으로 했고, 그 학생들도 만족하고, 그 회사도 만족할 수 있는 연봉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래 산업 쪽, AI부터 해서 뭐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픽스된 일정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구사항이 일단은 기획 단계라서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친구들이 한 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선배 개발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셋이 한 팀으로 해서 하고 20년 가까이 되는 업력이 되는 회사라서 꽤나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걱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너무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본력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워낙에 탄탄한 회사라서 저희도 보내면서 이제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졸업 소감 이런 거 막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고 싶은 말 한 명씩 하면 될 것 같아. 우혁이부터 할까? 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노프 팀장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음, 진짜 좋은 회사 소개시켜 주셔서, 진짜 좋은 대우 받고 회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뭔가 도전할 수 있을, 개발을 하실 때 뭔가 이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흔히 말로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순간에는 이게 맞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더 도전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어려운 걸 선택하고 더 많은 걸 시도해 보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팀노바에 계실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보시고,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 한번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 뭘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수정이. 네. 저도 일단은 여기 너무 좋은데 취직하게 돼서 취직 기회 주신 팀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릴 말씀이 아무래도 저보다 다들 인사이트 좋으시고 개발 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은 멘탈이 갈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생각이 많아져도 만약에 팀워크를 정말 수료하고 끝내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그냥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취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취직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너무 멘탈 갈려서 순간 떠나겠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잘 졸업을 했는데, 그 두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우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잡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잠재력이 되게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 사실 회사 제품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연구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디테일 잡기도 좋은 프로젝트를 해서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분산이 되고 그런 ADHD 느낌이 상당히 강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중력, 그러니까 포커스를 잘 잡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예전부터 저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을 항상 이렇게 제 옆에 항상 상주시키고 저는 항상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걸 적어서 붙이고 한 최소 3곳에는 붙여서 시작하는 스타일로 학생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훈련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개발이나 기술 검토나 논문 검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ADHD는 하나에 집중을 이렇게 깊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산만해서 자기가 꽂힌 것만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깜빡하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최소 3개 정도 붙여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좀 메모하고 아침에 오자마자 우선순위 재배열 연습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다행히도 우혁이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되게 좋고 둘이 같은 팀이었거든요.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팀 그 팀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하브르트하고 토론식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선순위 재배열하고 그 문제만 없으면 수정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제가 말한 이런 어떤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부분 훈련만 더 되면은 훨씬 잘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교육에 왜 자부심이 있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팀노바에서 연봉 막 5천 받고 막 7천 받고 8천 받을 친구들은 어딜 뭐 국비를 가든 어딜 가든 뭐 다른 부트 캠프를 가든 다 그 정도 받을 거래. 그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되게 잘 알아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내부에서 있는 모든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 학생들이 가진 잠재의식을 깨우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ADHD가 되게 많아진 게 그만큼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커팅을 하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요새 막 생성형 AI 때문에 다들 뭐 난린데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개발자들은 사실 굉장히 오히려 노났거든요. 없어서 못 구해요. 막 넷플릭스에서도 뭐 11억인가? 막 그 정도 주고서 괜찮은 개발자 구한다고 하는데도 안 구해져가지고 돈 더 올리고 막 그러거든.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양극화가 되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로 대충 그냥 영혼 없이 개발하는 소울리스 개발자들은 안타깝게도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막 그냥 단순히 개발 테크닉 하나로 승부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애매하지. 근데 어느 정도 그냥 1인분 이상 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지. 변화하는 개발자들은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집중을 한 게, 그냥 스킬 자체를 주입식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변화하는 개발자를 어떻게 만들까에 훨씬 주안점을 뒀고, 이게 창의력이 있어야 새로운 개발도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출 위주의 학습을 하라고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하브루타가 인출 위주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게. 그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죠. 혼자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에 혼잣말이라도 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식으로 혼자 채팅을 하듯이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말 존나게 안 짓죠. 그러면서 이제 팀노바 고연봉 받으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인출 위주의 학습이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기술에 강한 경향이 있고 완벽하다고 보기 힘들죠. 2년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4년제 학생들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게 그게 2년 배웠는데 4년제보다 훨씬 높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고 신입 개발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과 집중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2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게 있다. 근데 가끔 보면 팀노바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한 2년 진짜 얘네들이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듯이 빡세게 공부를 했는데 2년 한 사람한테 마치 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동시 접근 제어 막 이런 부분에서 여러 타입을 설명하래. 난 설명할 수 있거든. 근데 난 업력이 많잖아. 옛날에 그런 수업도 많이 했었고 동시 접근 제어 주제로 사실 몇 년을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지문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걸. 그러니까 그런 면접관들이 딱 봐도 업력이 꽤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할 만한 질문, 그러니까 거의 막 연봉 한 1억은 넘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는 질문을 막 한대.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문대조를 할 정도의 친구야. 전문대조라는 소프트웨어 공학하는 애 중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동시 접근 제어를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타입이나,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에어로스파이크의 파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성능을 위해 파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 에어로스파이크 쓰는 사람도 잘 모를걸? 제일 큰 문제는 에어로스파이크가 무슨 기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는 얘기 물어보면 사실 누구든 곤란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5천, 6천이어도 더 올라갈 수 있다. 5천, 6천 되는 그런 개발자들이어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팀노바 모든 졸업생들 막 5, 6, 요즘은 이제 5, 6천 사이를 많이 가는데, 그런 개발자가 되더라도 그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국내에서 한 3억 이상 개발자가 이렇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도 2억 넘는 개발자는 아주 어렸을 때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그 어떤 선배분의 회사에 있었어요. 한 분. 되게 잘하는 게임 개발자였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사니까 바로 앞이 시궁창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궁창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개발자도 천상계가 있고 그 천상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열등감의 저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방을 까내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고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해요. 근데 여기 친구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이제 스스로에게 그 가혹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주가 되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800만 명 중에 한 약 200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 중에서도 안경 썼다고 죽이고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다 농민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00만 명이 넘게 죽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 그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열등감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 막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구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그냥 뭐 객관적인 것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뭐 생존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식민지에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싫어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뭐 마카오 같은 경우 포르투갈의 식민지, 그리고 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뭐 등등 식민지였는데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객관적인 부분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케이스가 많고,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홍콩도 영국 문화를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중국에 반환되고 싶지 않다 막 그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다 엄청 발전을 하는데,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가 돼서 엄청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항해 시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느 도시를 점령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이 도시의 특산품도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어디를 잡게 되면 무조건 투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름 진짜 괜찮았거든요. 동양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막 되게 괜찮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200만 명이 죽게 되면서 그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모두 농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좋은 기운을 받는 거죠. 이렇게 좋게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좋게 잘 된 친구들의 기운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많이 해요. 지금 개발자가 뭐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개발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고, 사실 팀노바를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어설프게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발 빡세게 하세요. 원래 그 뭐든 그래.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잘 안 사고, 떡락하고, 막, 이제 더 이상 막 거래량 진짜 없고, 이럴 때 사는 게 바닥에서 사는 거지. 남들 다 사가지고 영끌할 때 사는 건, 그때는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개발자 사람들이 막 오두방정 떨 때 막 개발자를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몇 년 준비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돼가지고 페인된 사람 되게 많잖아. 이도저도 아니면서. 그런 느낌으로 가지 말라고요. 일일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은 남들이 이거를 펌핑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미리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계산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게 되게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고, 주식을 하면은 거의 뭐 10%는 벌지만 90%는 돈을 잃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봐야지. 개발자 똑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 이런 좋은 기운 받아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도 정말 진짜 잘할 거거든요.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더 성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팀노바는 항상 이런 좀 좋은 결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많이 힘든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야만 학생들이 팀노바를 찾아준 이유에 부합을 하겠죠. 근데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